상품 안에 들어있는 종이 도안을 먼저 잘라주세요. 도안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원단을 보시면 오돌도돌한 부분이 겉면이고요. 매끈한 부분이 안쪽 면인데요. 이렇게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원단을 반을 접으신 다음에 재단한 도안을 원단 위에 올려놓고 이 테두리 둘레를 그려주시면 돼요. 검정색 원단이기 때문에 도안을 그릴 때 잘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안을 그리시면서 도안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려주세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도안이 그려졌어요. 자, 이제 중간에 시침핀을 좀 고정을 해 볼게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리본을 반을 접어 주세요. 접힌 부분이 있죠? 이 접힌 부분을 도안에 보시면 리본 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리본 위치예요. 그러면 귀가 리본이 들어갈 위치예요. 여기죠. 리본에 여기 반 접혀져 있는 중심 부분을 귀에 원단이 지금 두 개 겹쳐져 있죠. 두 원단 사이로 요 귀 위치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여기가 도안 끝인데요. 원단 끝이 지금 요만큼 있어요. 요게 인형의 바깥쪽으로 나오는 리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리본이 0.5에서 0.7cm 정도 되면 되거든요. 자, 여기 리본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바느질 바깥쪽에 리본을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느질 하는 동안 이 리본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자, 리본을 바느질 했어요. 그러면 원단 겉에서 보면 여기 리본 끝이 보이죠? 접혀진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둘레를 지금 표시한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건데 이 원단이 굉장히 잘 늘어나는 타올지예요. 그래서 바느질 하다 보면 시침핀을 이렇게 고정을 해도 원단이 계속 많이 밀릴 수 있어서 이 바깥쪽으로 시침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안 둘레를 시침질을 해줬고요.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시침질한 실은 나중에 다 잘려서 나가기 때문에 예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이 둘레 원단만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도안을 보시면 여기 창구멍이 표시가 되어 있죠. 바느질은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바느질 해줄 거예요. 창구멍 위치를 표시해 놓고 창구멍의 끝부분 여기에서부터 쭉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도안이 대부분 곡선이기 때문에 바늘땀이 크지 않도록 바늘땀을 작게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실은 살짝 당겨서 가능하면 촘촘하게 바느질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죠. 목 아래 부분, 귀 안쪽, 다리 안쪽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을 하실 때 이 안쪽 부분 선까지 꼭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 모양이 제대로 나오고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원단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 안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 더 신경 써서 촘촘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리본이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요. 리본 고리에 곰본줄을 달아서 가방이 달아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리본에 힘을 많이 받을 거예요. 바느질 하실 때 리본이 있는 부분도 더 단단하게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바느질이 다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 바느질 선에서 0.7cm 정도 간격을 두고 둘레를 잘라주세요. 원단을 바느질하거나 재단을 하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올이 풀리는데요. 가로 세로 실이 짜여져서 만드는 원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원단을 뒤집고 솜을 넣어주면 더 이상 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접을 0.7cm 정도 두고 둘레를 잘라줬는데요. 다리나 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간격이 0.7, 0.7에서 1.5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뭉뚱하게 이렇게 잘라줬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가위집은 넣어 주셔야 돼요. 양쪽 다리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가위집을 넣어 주시는데, 가위집을 넣어 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바느질한 선이 잘리면 안 되겠죠. 바느질한 선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가위집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대편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귀 안쪽에 가위집을 넣어 주시고 끝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쏙 들어간 목 부분도 가위집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뒤집어서 솜을 넣었을 때 곡선 부분을 훨씬 더 모양을 잘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위집을 주실 때 꼭 바느질 선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창구멍을 남겨두고 바느질 해줬죠.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셔서 귀나 다리가 잘 빠져나오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뭉뚱하면서 길쭉한 거를 이 사이로 넣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원단을 뒤집어 주시고요. 이제 이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 주시면 돼요. 솜을 넣으실 때는 지금 창구멍과 먼 쪽부터, 여기 귀부터 솜을 채워 넣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솜 가위나 집게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솜을 넣기가 수월하실 거고요. 이 귀 위쪽 같은 부분에는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처럼 길쭉한 거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이 안쪽에 솜을 밀어 넣어 주셔야지 이 나중에 솜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가운데부터 넣으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안쪽부터 차근차근 채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솜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손가위가 있으시면 더 쉽게 솜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솜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이제 이 창구멍, 솜을 넣었던 구멍을 바느질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해 주셔야 돼요. 원래는 검정색 실로 바느질 하셔야 되지만 제가 조금 표가 나도록 다른 색깔 실로 바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멍의 원단 끝을 보시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데요. 원단 끝에서 0.7cm 시접이 있죠. 아까 도안을 그렸던 시접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놓은 다음에 도안을 그렸던 그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먼저 바늘을 한쪽 끝으로 빼세요. 자, 이렇게 빼신 다음에 위에 원단으로 바늘이 나와 있죠. 그러면 위에 원단에서 그대로 실을 이렇게 내렸을 때 만나는 아래쪽 원단을 한 땀 떠주시는 거예요. 바늘을 당겨주시고 다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실이 그대로 위쪽으로 넘어갔을 때 만나는 지점, 원단 끝에서 7mm 정도 시접을 두고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한 땀, 다시 아래로 내렸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또 한 땀, 다시 위로 바늘을 넣었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한 땀. 그러면 바느질 선이 실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실을 당겨주면 두 원단이 맞물리게 돼요. 이렇게 바느질 하는 게 공구르기예요. 자, 공구르기를 지금 반 정도 했는데요. 창구멍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 솜이 좀 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리 쪽을 이쪽하고 이쪽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보다는 여기가 솜이 좀 덜 들어갔을 거예요. 솜을 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남겨놓고 한 번 더 솜을 밀어 넣어 주시면 단단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여기 남아있는 부분도 똑같이 공구르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당겨 주시고요. 공구르기를 한번 했는데 바늘땀이 너무 커져서 중간중간에 솜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공구를 더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짓고 원단과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창구멍을 바느질 해줄 수가 있고요. 다 하셨으면 손으로 이렇게 살살 만져서 솜이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눈 단추를 달아 보도록 할게요. 단추 2개로 눈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고요. 단추 모양이 틀린 것처럼 눈이 똑같이 달리지 않아도 되고 약간 삐뚤어져도 귀여운 모양이 돼요. 그래서 위치를 일단 먼저 잡아 주세요. 자, 여기에 눈을 이렇게 달아 보도록 할 건데요. 눈을 달 때 실을 시작하는 위치는 나중에 목도리를 여기 만들어 줄 거예요. 목도리가 가려줄 수 있는 위치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목에 왼쪽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에서 바늘을 넣어서 눈 위치로 바늘을 빼세요. 그리고 단추구멍에 바늘을 통과시키신 다음에 실을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단추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시작했던 위치로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 눈이 원단이랑 밀착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같은 위치에서 바늘을 넣어서 단추구멍으로 바늘을 빼시고요. 다시 반대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시작했던 위치로 바늘을 빼세요. 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단추 하나도 똑같아요. 일단 먼저 위치를 잡고
시작했던 위치에서 단추가 있는 위치로 바늘을 빼시고 단추구멍을 통과시켜 주세요. 다른 단추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시작 위치로 바늘을 빼시고 실을 살짝 당겨 주시면 밀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단추구멍으로 바늘을 넣고 원래 시작했던 위치로 바늘을 뺍니다. 그러면 단추로 눈을 만들 수 있어요. 매듭을 지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잎하고 목도리는 흰색 실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자, 상품 안에 들어있는 흰색 실은 십자수실인데요. 이 십자수실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살살 펴보시면 6가닥이 나올 거예요. 6가닥 중에 2가닥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가운데에서 2가닥을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엄지손가락을 실 사이에 넣고 살살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쭉 분리를 해주시면 십자수 실을 이렇게 쉽게 분리하실 수 있거든요. 실을 바늘에 끼고 양쪽 끝부분을 묶어주시면 실 4줄이 되죠. 자, 이렇게 실 4줄로 잎을 수놓을 거예요. 시작 위치는 아까 눈하고 같은 위치에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모양으로 술을 놓아 주시면 돼요. 눈하고 입은 약간 삐뚤삐뚤해져도 귀여워요. 그래서 예쁘게 딱 맞게 좌우 똑같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제일 마지막 매듭도 처음에 시작했던 이 위치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매듭. 자, 이제 레이스로 목도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이스를 목에 감아서 목도리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꼬아서 묶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레이스가 아까 바느질한 실 매듭을 다 감춰줄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목도리도 바느질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사용한 잎을 수놓았던 흰색 실을 자, 이번에는 2줄만 매듭을 지어주세요. 4줄이 아니라 2줄만 매듭을 지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매듭의 시작 위치는 목도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매듭이 있는 여기 이 부분만 바느질 해주셔도 전체적으로 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주시고요. 레이스를 바느질 하실 때는 레이스의 실 사이사이로 바느질한 땀을 숨겨주는 거기 때문에 바늘땀을 굉장히 작게 해서 홈질하듯이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매듭 부분이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매듭은 목도리 안쪽으로 목도리를 살짝 들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여기 매듭이 있는 위치에서 바늘을 다른 방향으로 빼서 실을 살짝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실을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길면 여기를 살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9번줄로 1번을 통과시키고 가방 같은 데 달아주시면 돼요. 귀여운 미니 까망이 인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